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이상로의 텐텐베거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 대표님 많이 기다렸어요. 왜요? 갖고 계신 종목도 오늘 튀는 종목들이 너무 많던데요? 예, 잠시 후에 뭐 짚어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슈에서 돈이 되는 이슈 전략을 꼽아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 없으면 오전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소외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후장 반도체가 살짝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일단 오늘 시장의 중심은 제약바이오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더 확장해서 오늘 이슈 잡아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술 이전 관련해가지고 네. 공부를 좀 해봤다면 오늘은 이제 원료의약품 오.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한국경제TV 공개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이 제약바이오가 현재는 포트에 한 종목 이상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렸던 것도 이 수급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 제약바이오, 우리가 과거에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꿈을 먹고 사는 종목군들을 제약바이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실적도 동반되는 섹터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좀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단어부터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신약, 계량신약, 제네릭,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들 중에 원료약품이 있고 원료의약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제의약품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원료약품이라는 것은 하나의 순수 물질 결정체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구리와 동이라는 것은 동은 이제 합금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구리라는 것은 순수 원료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료 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순수 금속 말 그대로 이제 그냥 하나의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료 의약품이라는 것은 이제 중간 소재에 대한 역할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한번 가공시켜서 나왔던 물질들 우리가 원료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이제 한 단어가 바뀌게 되는데 의자가 붙습니다. 그죠? 의자가 붙었다는 것은 결국 원료의약품,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뜻에서 원료의약품이 되는 거고 이제 완제의약품이라는 것은 완제, 말 그대로 하나에 대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냈다. 완성된 제품들에 대한 의약품들 해서 이제 완제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관계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료의약품을 가지고 원료 완제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제의약품을 만들려면 반드시 원료의약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료의약품 시장이 현재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제의약품 시장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료의약품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과거에 보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도까지 오면서 의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한 시장 비중 자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2020년도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었을까? 결국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원료의약품들이 필요로 해졌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실적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원료의약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12.3%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료의약품이 12.3%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완제의약품이라든지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원료의약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자급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현재 국내 자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5.6%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비중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2020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조금 튀는 모습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연구 개발이 네네요. 갑작스럽게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원료의약품 국내 기업들을 많이들 수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줄었다가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런 원료의약품을 현재도 생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원료의약품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많은 수입을 하게 되는데 중국과 인도가 보면 상한선을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중국이나 인도에서 무작정 다 수입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국이 규제를 하는 것처럼 원료의약품에 대한 시장 자체를 중국이나 인도 시장에서 수출에 대한 품목으로 관리를 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료의약품이 확보되지 않으면 완저의약품 생산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 관련된 완저의약품들이 줄고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호흡기 질환 원료의약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줄다 보니까 자급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완성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오늘 이제 대봉 LS가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이 대봉 LS가 과거 2021년도에 이런 호흡기 질환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대웅을 가지고 왔냐 하면 이 대웅의 100% 자회사가 이제 대웅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그 대웅바이오가 국내 원료의약품 매출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원료의약품 시장이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회사를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물적 분할을 했다는 것은 이 뭐랄까 이제 대웅바이오가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연결 실적을 대웅이 오로지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26,1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양상들인데 대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자회사 대웅제약도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대웅은 아직까지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하이텍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ST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원료의약품 2위권, 3위권에 대한 기업들입니다. 다만 이제 하이텍팜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사 제형에 대한 항생제, 원료의약품을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이 하이텍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하이텍팜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봐서 하이텍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거든요. 오늘 이제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밟고 넘어가는 양상들인데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 한번 바뀔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하이텍팜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은근히 대웅이 굉장히 잘 가고 있었고 네. 대웅하면 또 부동산 가치도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료의약품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또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탑픽 종목 꼽아보도록 하고요. 그간에 또 텐텐베거 탑5 또 상승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 오늘 상한가. 그래서 다시 올라왔고 퓨처캠 오늘도 좋죠.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도 지금 고점 높여가면서 50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지금 1위 자리까지 올라왔고 저는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코웨이. 코웨이 네. 계속 가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대봉 LS가 우리가 5월 30일 날 하고 한번 100%를 한번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부정이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다 빠져버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빠졌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번 전고점까지는 네.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나올 거라고 보고 3분기에 우리가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비만약 치료제 국내 출시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해서 볼 네. 필요가 있고 한 방에 있는 종목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 국내 매출로 따지면 약 12위권 기업이 이제 대봉 LS고요. 그리고 이제 코웨이 말씀 주셨는데 코웨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신고가에 접어드는 모습인데 네. 사실 시장이 아시다시피 조금은 시장이 낙폭과대라든지 좀 소외된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웨이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최근까지 부진했던 것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움직임을 이어갈 거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텐텐베거 종목들 흐름 좋고 그 안에서도 끼있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한 이제 종목들 안에서도 선방을 네. 하는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텐텐베거 원픽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이제 노바렉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이 40줄이 넘어가고 나면 네. 우리 PD님도 그렇겠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네.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한번 노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아탄틴 또는 이제 비오틴 그리고 보면 오메가3 뭐 다들 이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이제 노바렉스고 국내에서는 상품도 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약 40여 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OEM으로 현재 생산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노바렉스에 대한 주가적인 재평가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현재 이제 바닥에서 240선과 480선을 돌파하는 양상이에요. 그런 돌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12,5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노바렉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먹어서 약으로 체해요. 네,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렉스 원픽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만큼 같이 기대하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